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안보, 외교, 국방,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하도 저질러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시급한 것이냐를 따질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22일 내일 밤 12시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취소하는 일입니다. 지소미아는 우리의 안보, 국방, 외교, 경제에 당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일이고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구경하면서 걱정만 하다가는 힘들게 가꾸고 키워온 대한민국도 망하고 국민 대부분도 쪽박차기 쉽습니다. 이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부터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인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그리고 정치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어리석은 국민을 끝까지 속이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식 있는 국민들은 문재인이 국가와 국민 전체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왜 이처럼 고집을 부릴까? 아무 설득력도 없는 어거지 생떼를 부리고 있는지 그의 얕은 속셈까지 다 읽고 있습니다. 앞뒤도 안 맞는 주장을 대단한 논리처럼 내세우는 모습이란 국민의 입장에서 봐도 매우 민망합니다. 19일 일본 교토 통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서 아베 일본 총리에게 보낸 친서에서 징용 문제, 수출 규제 강화, 지소미아 등 세 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는 그 제안을 거부하고 정식 외교 경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정식 외교 경로를 거치게 된다면 징용 문제를 비롯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지소미아 문제의 원인은 문재인에게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명확해질 것이 걱정되는 나머지 아베와 만나 징용, 수출, 지소미아 문제를 일괄 처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하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외교 경로를 거치면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재론의 여지 없이 종결된 일이라는 것이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자신이 참여해서 사인까지 했던 민관공동위원회 결정까지 들춰낼 경우에 불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패키지로 다루기를 희망했던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 미국의 백악관, 국무부의 고위 관리들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주한미군 사령관 등 군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니까 미 상원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VOA 방송은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밥 메넨데스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매 주말마다 도심이 미어터지도록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 도로는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초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아스팔트 바닥에 스티로폼과 비닐 장판을 깔아놓고 50일째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행동본부, 태극기 집회, 고교연합, 예비역 장성단, 기독교 단체 등 각종 종교단체와 우익단체들의 성명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전직 외교관들이 성명을 내고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 혈맹인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일들을 근거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행된다면 우리의 국가 신용 등급은 투자 부적격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모든 은행과 기업의 신용 등급도 투자 부적격으로 동반 추락하게 될 것이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재앙적인 수준의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막고 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저지하겠다면서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단식 농성을 시작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측이 경호상의 이유로 천막을 칠 수 없다고 하자 밤 9시에 국회 본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1일 새벽 3시 30분 국회 앞 농성 천막에서 나와 새벽 기도를 마친 뒤에 바로 청와대 분수대 광장으로 가서 천막도 없는 길바닥에 매트리스 한 장을 깔고 앉아서 이틀째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려는 23일 0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쟁을 더 늦출 수 없었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황 대표는 청와대는 지소미아와 같은 국익 문제를 놓고 단식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 면피를 위해 지소미아 그리고 한미동맹 같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닌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또 지소미아는 본질적으로 한일 문제를 넘어서 한미 문제다. 한미 동맹 역사상 이렇게 큰 위기가 온 적이 없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가능케 했던 핵심 요소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 성공의 공식을 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제1야당 대표로서 할 역할은 저항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다. 나라가 온전할 때까지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움직임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23일 0시에 종료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나라가 이처럼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인인성사요, 인인망사라는 말이 실감있게 느껴집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하기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를 예로 든다면 올바른 국가관, 애국심, 창의력, 높은 안목, 전략적 두뇌와 뛰어난 지도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신, 신체가 건강한 사람을 뽑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묘한 것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며
창의력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은 부정적이고 우둔하고 자신이 없고 컴플렉스가 강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만 골라서 쓴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난세를 이끄는 주역들이 어떻게 해서 왜 등장하게 됐는지 하는 메커니즘도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강태종, 이세민의 정관정효라도 공부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